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에서는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 총 4단계 중에서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 4단계는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 뭐였나요? 문제인식, 두 번째 진짜 문제 정의, 세 번째 아이디어 도출, 네 번째 아이디어 평가하기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난 2주차 동안 아이디어 도출 기법에 대해서 3가지를 배웠죠. 스캠퍼 기법, 그리고 발명 원리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기법, 그리고 분리 원리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거기에 이어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그리고 강제 연결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단계인 아이디어 평가하기까지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목차죠. 여기 목차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아이디어 도출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하기, 그리고 강제 연결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하기입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도출하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브레인스토밍이란 뭘까요? 브레인스토밍이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용어일 겁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고 기업에서도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이 뜻이 뭐냐?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과 스톰, 즉 두뇌와 폭풍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참가자 전원이 다방면, 다각도에서 문제를 집중 공격하여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창의적 발상 도구이자 회의 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은 참가자 전원이라고 한 의미가 무조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여러 명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스캠퍼 기법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기법이지만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여러 명이서 각각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창의적 발상 도구이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캠퍼 기법이나 발명 원리 기법, 그리고 분리 원리를 활용한 기법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브레인스토밍은 미국 광고회사 BBOD의 사장인 오즈본이 회의에서 좀 더 쉽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확산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자, 브레인스토밍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는 브레인스토밍이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양이 질을 낳는다. 자, 이 말이 뭐냐? 처음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무조건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는 거죠. 즉, 제한을 두지 않고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일단 많이 쏟아낸 후에 그 중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고른다는 얘기죠. 그러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판단은 나중에 한다. 다른 사람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말아야 함. 자, 이것도 앞에 거하고 유사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그 자리에서 비판을 하면 그 제안하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때 좀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 절대 비판을 하지 말고 판단을 나중에 하되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하고 이러다 보면 혁신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고,
자,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은 당연히 전제 조건과 똑같겠죠. 첫 번째, 질보다 양.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을 더 중시해서 일정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장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하면 누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뭐 비판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아이디어를 특정 단어에 대해서 제시를 쭉 하는 거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이디어 평가 과정에서 수행을 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비판 금지. 앞에 거랑 똑같은 건데 다르게 말하면 서포트죠. 비판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그거에 약간 지지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많이 도출하겠죠. 근데 만약에 비판을 하면 자기 스스로 이건 아이디어를 내도 될까 말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아이디어를 창의적이거나 새로운 걸 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리고 자유분방. 세 번째, 자유분방. 엉뚱한 아이디어일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다소 호황되고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장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적이라는 얘기가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더라도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추다 보면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결합과 개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서로 결합하거나 수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장려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장점들만을 취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깔린 이야기가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면 표절이 되지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면 새로운 발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똑같이 뺏기면 표절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이제 훔쳐와서 결합을 하면 새로운 발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로는 시너지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브레인스토밍 규칙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 도출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예시가 있네요. 자, 일반 물통이랑 약통을 결합해서 알약 물통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은 물통도 들고 다니면서 약도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일체형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반 물통에 개선해서 빨대 물통을 만든 거죠. 자, 그럼 브레인스토밍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장점은 계량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많은 관계자가 모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에 적합함. 이게 장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뭐 과거에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단점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도출된 아이디어의 수준은 문제 상황이나 팀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문제 상황이나 이런 걸 얼마나 잘 인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팀이 베스트 아이디어를 항상 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브레인스토밍의 절차입니다. 자, 절차는 뭐 처음에 팀 구성이 가장 중요하겠고
주제에 따라서 적절한 인원수로 팀을 구성을 하고 진행자와 기록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을 잘 숙지하고 있으며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 진행자, 즉 리더가 있어야 되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자를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 후에 문제 공지 및 목표 설정, 진행자가 브레인스토밍에서 다룰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의 목표를 설정한다. 그다음 네 번째 워밍업, 진행자가 브레인스토밍의 네 가지 규칙을 환기시킨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 규칙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환기를 시킨다는 얘기고요. 그럼 다섯 번째, 아이디어 도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록자는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즉시 칠판, 화이트보드 또는 하이테크 도구로 기록하여 공유한다. 여섯 번째, 아이디어 평가. 참가자 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3, 4개 정도 선택한 뒤 최종 아이디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아이디어 선정. 아이디어 평가 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를 하나 선정한다. 여덟 번째, 아이디어 다듬기. 선정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정교하게 다듬는다. 여기 이제 아이디어 평가 선정 부분은 우리가 다음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 내용에서 학습을 하겠죠. 아이디어 평가하기.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학습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브레인스토밍을 잘 할 수 있겠죠. 제가 대면 강의를 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선정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들을 잘 숙지를 하고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행자 또는 팀 리더가 브레인스토밍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행자가 어떻게 문제를 공지하고 목표를 설정해주고 브레인스토밍의 네 가지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제재를 잘 해야 이 브레인스토밍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행자 또는 팀 리더가 브레인스토밍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기록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된다라는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1차 브레인스토밍 기록 양식을 보면 언제 브레인스토밍을 했냐, 그리고 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주제가 뭐고 목표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주제와 목표겠죠. 이거를 진행자가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원들이 자유롭게 무조건 하나 이상의 아이디어를 어떤 비판이나 제약 없이 제안을 해야 되죠. 그럼 그 아이디어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에 여러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를 선택을 하고 선택된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적는 거죠. 이게 1차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이 되겠고요. 1차가 있으면 2차가 있겠죠. 자, 2차 브레인스토밍 기록 양식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죠. 위에 거는 똑같고 여기 이제 아이디어 평가 기준이 뭔지를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아이디어 평가 기법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아이디어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 후에 선정된 최종 아이디어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다듬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적는 거죠. 자, 브레인스토밍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 새로운 모자 발명하기죠. 새로운 모자 발명하기에 1차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보면 여기 일시, 그 다음 기록자, 주제, 목표를 이렇게 적었죠. 주제는 새로운 모자 발명하기고 목표는 모자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5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도출 및 선택을 보면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쭉 도출을 하면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모자로 작은 손가방을 만든다. 모자를 무릎 보호대로 활용한다. 모자를 그릇으로 활용한다. 모자를 광고판으로 활용한다. 모자를 크게 만들어서 우산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선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동그라미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X는 전혀 아닌 것 같아서 표시를 하고, 세모는 애매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차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선정한 거가 뭐 3, 4개가 있겠죠, 아이디어가. 그럼 그 아이디어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해야겠죠. 그래서 보면 주제는 새로운 모자 발명하기,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이었죠. 구체적으로 변했죠.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자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그러고 나서 선정된 최종 아이디어, 모자를 광고판으로 활용한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평가할 거고, 아까 예시에서는 나와 있었죠. 예시 양식에. 그래서 어떤 거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고, 아이디어 평가를 해서 최종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 평가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챕터가 끝나고 그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모자를 광고판으로 활용한다. 이거를 아이디어를 좀 다듬기를 수행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모자에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서 광고 문구가 표시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세부 기능은 어떻게 구현하면 될지를 간략하게 적는 거죠. 그래서 모자 뒷면에 작은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한다. 모자에 LED 디스플레이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다. 앱에서 광고 문구를 입력하면 모자의 LED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광고 문구가 스크롤되어 긴 문장도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게 브레인스토밍의 예제를 보여준 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예제를 살펴보죠. 사례 2는 신개념 알람시계 발명하기입니다. 자, 지각꾼은 아침잠이 유난히 많아서 지각을 자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잘 일어나시나요? 보통 고등학교 때 보면 잘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깨워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지각꾼은 휴대폰의 알람 기능을 이용하지만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기 일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요상한 기상 나팔 소리를 내는 알람 시계를 선물했지만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꼭 깨워질 수 있는 시계는 없을까라는 문제인식에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차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보면 일시 팀 구성, 주제를 이제 정해서 적는 거죠. 잠을 반드시 깨우는 신개념 알람시계, 목표는 신개념 알람시계 아이디어를 10개 이상 도출하고 3, 4개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로 되어 있고, 각각 참가자들이 아이디어를 쭉 도출한 거를 기록자가 이렇게 쭉 기록을 한 거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15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를 냈고, 이거를 선택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회의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여기 보면 동그라미는 전원 찬성, 세모는 일부 찬성, X는 전원 반대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4가지를 뽑아낸 거죠. 얼굴에 물을 뿌리는 물종시계, 음악 소리를 내면서 세 조각으로 분리되는 시계, 고무공 발사시계,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에 넣어둔 돈을 태우는 시계. 이렇게 선택된 아이디어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2차 브레인스토밍에서 뭘 하냐? 목표를 또 명확하게 설정을 합니다. 주제는 변하지 않고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아이디어 다듬기를 통해 최종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례는 앞에 거랑 다르게 아이디어 평가 기준은 회의를 통해서 뽑습니다. 정하고 그 정한 후에 아이디어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아이디어 평가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챕터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 후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선택된 아이디어는 맞춰둔 시간이 되면 얼굴에 물을 뿌리는 물총시계가 됐고, 아이디어 다듬기를 통해서 안면 인식 기술로 얼굴을 감지하여 얼굴이 움직여도 정확하게 얼굴에 물을 뿌리고, 사용한 양만큼의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소리를 내면서 물을 뿌려 잠을 깨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아이디어 다듬기가 되겠고, 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실제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개념도를 그려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세부 기능들에 대해서 정해놨습니다. 정확히 얼굴을 감지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와 안면 인식 기능이 탑재됨, 얼굴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물총 부분의 위치가 조정됨, 수위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물의 높이가 낮아지면 알람 기능이 작동함. 결국은 이 밑에 세 가지가 각각의 팀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기술 또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최종 설계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부 기능을 쭉 적고, 이걸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던 따로따로 개발을 하던 개발을 진행을 해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거죠. 자, 브레인스토밍 사례 세 번째네요. 나홀로 집에 프로젝트. 초등학교 5학년인 미래양은 부모님이 모두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미래양은 씩씩하고 자립심이 강해서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최근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대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대답을 하면 어린이만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아챌 테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빈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미래양과 같은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 아이디어를 제안해보자. 자, 1차 브레인스토밍 결과죠. 일시 팀 구성 적고요. 주제는 혼자 집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보안장치. 목표는 아이디어 15개 이상 도출하고 3, 4개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쭉 내서 기록자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총 16개를 아이디어를 도출했네요. 목표가 15개인데 16개가 나왔고, 이 중에 이제 3, 4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팀에서 선정하는 방법은 이제 전원 찬성은 동그라미, 일부 찬성은 세모, 전원 반대는 X가 되도록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쭉 표시를 해서 만약에 4개가 안 된다. 4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를 더 쭉 내는 방법이 있겠고, 세모들 중에서 다시 또 투표라고 해야 되나요? 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팀 자체적으로 알아서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된 아이디어는 어린이 목소리를 어른 목소리로 변조하는 장치, 부모님의 스마트폰과 바로 연결되는 인터폰, 녹음된 여러 사람의 대화 소리를 재생하는 장치, 어른 목소리를 녹음 재생할 수 있는 인터폰. 자, 그래서 2차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똑같고 목표는 투표 방식으로 최종 아이디어를 하나 선정하고,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가 아니고 다듬기네요. 다듬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그래서 1차로 선택된 아이디어 A, B, C, D에 대해서 아이디어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투표를 했나 보네요. 투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부모님의 스마트폰과 바로 연결되는 인터폰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 다듬기, 즉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조금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방문자가 인터폰을 누르면 인터폰에 미리 등록된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부모님이 직접 방문자와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인터폰. 그래서 이거에 예시를 보여주는 그림을 이렇게 스케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기능 뭐가 있을지 나열을 하는 겁니다. 방문자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음성만 들을 수 있다. 방문자의 얼굴을 녹화한다. 방문자가 확인되면 부모님이 스마트폰으로 현관문을 열어줄 수 있다.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경비실이나 경찰서로 자동 연결된다. 뭐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